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문으로 책 한 권을 준비한 게 있어서 전체 윤곽을 잡는 데 몰두하느라 이번 영상물이 다소 늦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공지 또는 안내에 해당하는 말씀 잠깐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온참TV에 올라있는 영상물들을 보시다 보면 온참 철학의 중심과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러 주제 또는 소재 영상물들이 순서 없이 올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서 잠깐 안내를 드리는데요. 본래는 진자평 위주로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진자평 위주로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듣기에 힘들어 하시거나 더 인기가 없을 것 같아서 책 관련 시리즈 해설인 진자평 외에 간혹 가벼운 주변적인 것들과 진자평 해설을 보다 쉽고 부드럽게 보충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온참철학 중심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거나 온참철학의 전체의 흐름을 하나로 요약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진자평 시리즈 번호가 붙어있는 그런 영상물, 즉 책 휴먼 가디언 트루스 그 책을 이어서 해설해드리고 있는 진자평 시리즈만을 연속해서 들으시면 온참 철학의 중심 내용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현재의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순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아니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걱정되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류 문명이 가는 방향에 대하여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있으신 분은 그 걱정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싶은데요. 책 전체 내용 10장 중에서 8장까지는 물리세계, 이치의 세계, 신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인간의 세계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온참철학의 본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고 9장부터는 그 본 내용에 대한 현실적 응용들인데요. 지난 진자평 65회에서는 9.2 인류는 현재 몇 살 정도인가, 인류가 걸어온 길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9.2 그동안 인류가 걸어온 길 그러면서 혼재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숙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4, 5주에 걸쳐서 최고 9.3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9.3 저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온참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 그 문명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6가지로 요약을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6가지를 보면
인류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여섯 큰 문제들. 첫 번째가 과학 물질 문명의 폐단. 과학 물질 문명이 부산물로서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폐단. 두 번째는 종교와 지식인들의 타락. 주로 종교와 지식인들이 물질 문명에 몰입되면서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세 번째가 자본주의의 타락. 네 번째가 무모하고 야만적인 무기, 무력, 군사력의 확장. 다섯 번째가 각종 이데올로기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싸움. 여기는 종파가들 간의 싸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집단들 간의 싸움을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환경의 오염과 파괴,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 이러한 여섯 가지를 현재 인류가 부닥치고 있는 큰 문제들로 보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첫 번째 주에 해당되는 이번 주는 전체를 개괄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3주에 걸쳐서 인류가 부닥치고 있는 여섯 문제들 각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5주째에는 앞으로 인류 삶의 올바른 방향, 앞으로 인류 삶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3주는 과학 물질문명의 폐단, 종교와 지식인들의 타락, 이것을 한 주에 걸쳐서, 그리고 자본주의의 타락을 두 번째, 나머지 무모하고 야만적인 무기, 무력, 군사력의 확장, 이데올로기 집단 사이의 갈등과 싸움, 환경의 오염과 파괴, 이 세 개를 마지막으로 묶어서 첫째 주에 다뤄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9.3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의 전체 개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 전체 타이틀은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내용을 보면은요, 인류는 그동안 1차의 농경사회와 2차의 공업사회와 3차의 상업 및 서비스 사회를 거쳐 지금은 4차의 문화 지식 사회의 초기에 살고 있다.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공동 사회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으로부터 편리한 기술 문명의 사회를 거쳐 문화 사회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더욱 물리적 시공간을 넓혀 지구 중심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하면서 정신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 1차, 2차, 3차 사회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는 4차를 문화지식사회라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4차 사회를 문화지식사회, 현재 사회를 문화지식사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고상의 의문들과, 사고라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상의 의문들과 생활상의 어려움과 불편들을 해결해왔다.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인 것들은 주로 인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은 주로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해결해왔다. 어려운 명은 아니죠. 학문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으로 올수록 제도화된 그러한 코스,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 이상으로 석사, 박사의 대학원 과정,
그 다음에 직업적인 연구 기관들, 연구소, 이런 제도권 학문으로 집중이 되고 있지요. 과거에는 그러한 정해져 있는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 그런 학문들이 더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최근 들어올수록 제도화된 그런 코스워크에 의한 공부가 주된 흐름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개발보다는 주로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리세계에 대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물리적 편리함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수명은 길어졌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곳을 점령하면서도 인류 전체는 이웃처럼 가까워지고 밀접해졌다. 현대 문명을 줄여서 간단히 말해보라 하면은 과학 물질 문명이죠. 과학이 주도해가는, 그러면서 현실 생활, 즉 육체를 중심으로 한, 또 그리고 물리세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래서 과학은 또는 의학은 많이 발전했는데 철학은 어떤 발전이 있는지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에 있죠. 철학은 주로 정신적인 걸 다룹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은 지구 어느 곳에서 어떤 사고 또는 큰 뉴스거리 이런 것들은 일어난 즉시 순식간에 전 지구로 퍼져나가고 어느 지구 구석구석에서의 일들이 또 세계 모든 곳에서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통신의 발달 덕분이지요. 또한 항공교통의 발달은 전 지구상의 물류 또는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소통하게 해줌으로써 전 지구상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전 인류가 서로 이웃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루 생활권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간단한 일을 보고 되돌아올 수 있는,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게 되면서 두려움과 경외의 영역이 없어졌으나 대신하여 자만심이 커지면서 마치 인류가 지구 주인인 양 생명까지 조작해내고 마음대로 환경을 파괴하며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차면 버리고 다른 행성으로 이사라도 갈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구가 완전히 오염 또는 황폐화 되었을 때를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즉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되면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으면 다른 혹성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내에 완성될 것은 아니겠지요. 우선 달이나 화성 또는 우주 공간에 우주선을 타고 관광을 하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설치된 우주 정거장을 거치면서 쉬었다가 오는 그러한 우주 관광들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에 대한 그런 요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시지요. 과학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여러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을 주는 대신 동시에 수많은 폐해와 해독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육체가 속하면서 과학이 주 대상으로 하는 물리세계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세계이면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데 항상 이중성,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물리세계는 항상 상대적인 세계이고 적정함이 필요하고 항상 이중성, 양면성을 갖고 있죠. 크게 이로운 면이 있으면 크게 해로운 점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과학은 육체와 관련하여 물리세계와 현실적 삶에 대한 많은 의문과 문제들을 풀어오고, 의학은 상처 치료는 물론 전염병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질병까지 고치고 인간 수명을 늘리며 문제를 풀어왔으나 육체의 주인에 해당하는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은 4대 성인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참혼이 육체의 주인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학은 발전해서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편리함 이러한 것은 누리고 있으나 그 주인에 해당되는 혼 입장에서 보면 또는 정신 활동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발전된 것이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현 인류 정신적 성숙도를 육체는 혈기가 왕성하나 정신적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18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감 위주로 살아가며 물질세계에 갇힌 어둠,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 경쟁, 모든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만과 교만, 물질의 주인을 내어준 채 기계가 대신하는 인간의 노동, 재물에 대한 무한 탐욕과 허기증과 중독, 인간성 상실과 생명 경시, 물리력과 무력을 앞세운 참혹한 살상과 전쟁, 환경 오염 및 파괴, 일기 변화 등의 심각한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 물질 문명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6가지 대표적인 예를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설명이죠. 채집 또는 사냥, 동굴에 살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무지하고 공포와 두려움은 그러한 원시적 삶이었습니다만은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의 원리와 기술을 개발해가면서 농작물을 정작하고 가축을 기르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그러면서 풍요로움이 발생하면서 창고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물리적 풍요를 누리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경계를 짓고 감시를 하고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기는 했으나 이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인간의 머리와 기술과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오직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신은 아예 없거나 죽었거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 험한 교만에 빠지면서 현재 인류가 숱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뒤에서 3주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며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치거나 탈락하는 사람은 심한 원한을 품거나 자살하거나 묻지마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무차별 대중 테러를 하거나 도둑, 강도,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다. 이 사회는 잠깐 잠잠하는 듯 합니다만은 한때 얼마 전만에 세계적으로 묻지마식, 폭탄, 차 돌진, 총 난사, 칼부림 이런 사건들이 유행했었지요. 잠시 조용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아주 교묘한 지능범들이 제도와 법을 이용하면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능범죄 그런 것들이 더 활기를 띠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질과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모두가 허기증과 상대적 궁핍을 느끼며 빈부격차가 심해져 90대 10의 사회를 넘어 95대 5 또는 99대 1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더욱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고 혼란스럽고 삭막해져 가고 있다. 현재 인류는 95대 5 사회 5% 인구가 95% 인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그런 사회에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구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로 열려 교류하면서 사람과 돈과 물질이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교류하고 이에 따라서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 제품, 또는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이 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리고 또한 돈을 벌게 만들면서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많이 번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더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요. 만인에 대한 경쟁과 집단과 집단의 투쟁이 일반화되고 모두가 서로 일위가 되어 불안과 공격성과 술수 계략과 스트레스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차라리 자연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자연의 순환에 따라 순진하게 살아가는 농부 또는 시골 산골에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순수하고 평안하며 선량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으로 물질에 과학 물질 문명에 몰입되어서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를 탈피해서 산으로 시골로 사람 살지 않는 것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무한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여기에 당장 죽이고 보자 또한 오직 법으로만 판가름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가 그래서 법관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고 인위적인 법이 염치와 양심과 윤리보다 우선이고 위에 있으면서 법관들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금에 특수부 검사로 일생을 보내온 윤석열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힘으로 이용하고 위장 사기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속임, 배신, 반역으로 쿠데타를 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죠. 또한 검사들을 중요한 자리에 모두 앉히고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 검사들이 판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또한 경쟁이 심하면서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현대적 특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는 매우 취약한 사회이고 위험한 사회입니다. 제가 결코 바라지 않는 사회인데요. 인위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인류가 지상 전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연예, 스포츠 같은 인기 직업,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 사람을 대하고 다스리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 이에서 더 발전하여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속이거나 장악하는 사람이 인간 사회를 지배함은 물론 지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있다. 인간이 지구 전체를 지배하면서 모든 생명들을 지배하면 물론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인간을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지구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투표를 통해서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가 때로는 혼동정치, 때로는 사기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기술, 사람들을 이용하는 기술, 사람들의 호기심을, 관심을 받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소위 인기라는 것, 인기를 누림으로써 큰 부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죠. 연예인들, 스포츠인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각자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염치와 양심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법으로 판가름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몰염치, 비양심, 내로남불, 적반하장, 무기신작전, 선제공격, 이러한 것들 난무하는 시대. 나는 한국에서 현재 법을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정치는 물론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윤리와 역사까지도 왜곡시키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는 매우 불건전한 사회의 모습이다. 매우 위험한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법을 했다는, 특수부 검사를 위생했다는, 그러면서 술로 나를 지내고 술 중독이 되어서 충동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검사들을 앞세워 검찰력을 뒷배로 해서 권력을 잡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도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같이 참고하시면서 토론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